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을 순회하는 현장 최고위원회 첫 방문지로 부안군을 택했습니다. 당시 당의 현장 최고위원회가 군 지역에서 펼쳐진 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있었는데요. 부안의 신재생 에너지 잔지 등을 찾아 지역 균형 뉴딜의 발전 방안과 방향성을 모색했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 민선 7기 출범 2년 6개월째를 맞는 권익현 부안 군수를 모시고 부안 군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권익현 부안 군수 이 자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군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군수님. 네. 2020년 올하도 마무리 중이고요. 그동안 또 쭉 부안 군수 이어오고 계신데 그동안의 소회라든지 오늘 소감이라든지 인사 말씀 좀 덧붙여서 들어볼까요? 네, 먼저 존경하는 우리 부안 구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MBC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안 군수 권익혜입니다. 올해는 그 코로나19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서민층이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례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설상가상으로 또 최장기간 54일 동안 또 장마가 계속됐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마이삭 등 태풍이 세 개가 연달아서 와서 우리 농촌 지역에 농작물이 많은 피해를 주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수확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점에 봤을 때 우리 농촌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현실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요. 그렇죠. 다시 우리가 협동과 연대를 통해서 반드시 코로나도 극복하고 또 내년에 더 좋은 그런 부안군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차근차근 민선 7기 부안 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볼 텐데요. 먼저 부안군의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이 그 수소 산업 육성에 굉장히 큰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당선이 되고 난 뒤에 우리 부안에는 신재생 에너지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6개 국가 연구단체가 있고요. 분소가 나와 있습니다. 센터가. 그런데 그분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저는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센터장 5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우리 부안이 앞으로 소멸 위험 지역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성장 동력 산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안을 지속 가능한 부안으로 만들고 싶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수소 산업을 앞으로 선택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전공하신 분 계시냐 그랬더니 그분 중에 한 분이 계신데요. 그래요? 신재생 에너지 단지 에너지기술연구원 부안 센터장인 김태영 박사가 자기가 그걸 카이스트에서 전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분하고 만나게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소 산업을 하게 됐는데 그 1차적으로 수소 산업이 광범위하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수소 연료전지 드론을 만드는데 같이 힘을 모으기로 했고 전라북도하고 부안군이 8억씩 16억을 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1년간 연구해서 수소 연료전지 드론을 만들어내달라. 실제로 만들어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연회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왜냐? 하려고 했는데 태풍이 와서 못했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상용화잖아요. 우리가 아마 내년에 상용화해서 수소 연료전지 드론을 부안에서 아마 찍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수소 연료전지 드론하고 일반 배터리 2차 연료전지로 사용하는 드론하고 차이는 뭐냐면 2차 연료전지 드론은 공중에서 30분 이상 못 떠 있습니다. 오랫동안 떠 있지가 못하는 거죠. 못하죠. 그래서 우리 농촌에서 농약을 하더라도 이 배터리를 여러 개를 갖고 가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번거롭죠.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만든 수소 연료전지 드론은 작게는 80분, 길게는 2시간까지 이렇게 떠 있을 수 있는. 2시간까지요? 그렇게 이제 장기간 공중에 떠 있으면 농업용뿐만 아니라 군사용, 소방, 그러네요.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수소 관련 그 기업들도 입주를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 회사가 이제 처음에는 연구소 기업으로 만들어졌는데 이제 이름을
테라릭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파셀, FCL이라든가 또 이런 회사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스타트업입니다, 지금. 아하,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 스타트업들이 오는 유인책으로 지금 에너지기술연구원 부안센터에 정말 좋은 장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사용하려면 고가이기 때문에 사용료가 비싸요. 아하. 그래서 우리가 그 사용료를 네. 부안으로 오는 업체에 한해서 우리가 대주겠다. 무상으로. 무상으로. 연구를 해라, 부안에 네. 와서. 그리고 이전을 해라. 이렇게 유인책을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안 해역에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가 들어설 계획이잖아요. 그동안 사실 뭐 찬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현재 진행 상황은 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찬반 갈등이 있어가지고 네. 민간 협의회를 구성을 했죠. 네. 그런 민간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런 데는 많은 정치권에서도 역할을 많이 했고요. 그 민간 협의회를 구성하는 게 참 잘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민간 협의회에서 이걸 서로 하겠다라고 합의를 했죠. 네. 그래서 일단 부안군 앞바다에 서남의 해상 풍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네네.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거기에 우리가 2.46 기가와트를 만드는데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이것을 이제 2차 민간 협의 회원들이 이제 해 나갈 또 숙제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는 잘 되리라고 보고요. 네. 작년 7월 17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국판 뉴딜을 선언하고 최초로 그렇죠. 방문한 곳이 또 부안이죠. 부안입니다. 예. 신재생 에너지 단지에 왔고 부안 앞바다에서 그린 뉴딜 비전 선포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부안군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안하면 참 재밌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참 기대되는 일도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 한 가지가 또 이 세계 잼버리 이야기예요. 또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 2023년 8월에 막이 오르게 되는데 다시 한번 또 세계 잼버리에 대해서 한번 우리 부안 군수님을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23년에 열리는 제25위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예. 약 171개국 5만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를 합니다. 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성패 여부는 과정 활동장을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예요. 어허. 청소년들이 와서 먹고 자고 간대 이렇게 좀 폄하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거기 영지에서는 야영을 하지만 이 청소년들이 낮에는 과정 활동 장소로 다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고 거기에 가서 과정 활동, 쉽게 말해서 체험 활동을 합니다. 체험도 하고 예. 미션도 수행하고 예, 그렇죠. 활동도 하고 수상, 해상, 육상, 산악 뭐 다 합니다. 뭐 또 전통, 체험 이런 걸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과정 활동 장소를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인프라를 만들어야 그렇죠. 되는 과정이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죠. 예.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고요. 또 전라북도에서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를 유치하면서 공약으로 예. 세계 청소년 리더 센터를 지어주기로 했잖아요. 어허. 약 한 500억 정도 들여가지고. 예. 그걸 부안에다 짓습니다. 그러면 이 세계 청소년들이 부안에 와서 이 훌륭한 체험 활동을 하고 과정 활동을 하고 또 훌륭한 리더 센터를 해서 보고 또 이 청소년들이 우리가 과거 청소년 때 어떤 기억은 오래 가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한 10년, 20년 후에는 결혼해서 야 내가 그때 대한민국 전라북도 부안에 갔었는데 정말 좋은 기억이 있어. 또 애들 손잡고 가자. 그 구간에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를 위해서 지금 우리 부안군에서만은 만큼은 그 5만 명을 다 수용 못해요. 그래서 일부는 타 시군으로 가서 과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그래서 전라북도 전체가 이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세계 속에 부안이 되는 어떤 커다란 마디가 될 수가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지점이네요. 네, 그 바다를 메운 땅 새만금에서 펼쳐지는 축제인데요. 부지 매입이나 인프라 조성 등의 진행 상황은 현재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그 작년에 네. 북미 잼버리에 참가를 하고 그 폐영식 때 거기를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가서 느낀 게 뭐냐면요. 저도 이제 워싱턴에서 그 웨스트 버지니아 벡텔 가는데 하루 걸렸어요. 버스로 예. 하루 걸려서 갔는데 또 아틀란타 공항에서
또 백텔 그 국립공원까지 역시 서밋 백텔까지 한 5시간에 6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공항에서 어떤 그 거리가 상당하다는 거잖아요. 상당하죠. 예. 그런데 그래서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인천공항에서 새만금까지 얼마나 걸리냐. 그리고 우리가 뭐 3시간에서 한 4시간 사이 정도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 걸린다 그랬더니 가깝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그쪽 넓은 땅에서 사는 사람들 개념하고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내려서 새만금 신공항이 없더라도 인천공항에서 내려서 새만금까지 오는 애들은 아무 염려가 없겠다. 뭐 3시간, 4시간 정도 걸리는 것은 그분들은 별로 긴 시간이라고 생각을 않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또 우리 부안에서 지금 새만금 내다가 이제 시설을 해야 되는데 현재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토예요, 성토. 지금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내년에 그 프레잼버리를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2022년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지금 성토를 하고 있고요. 그 성토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동서도로는 이미 개통을 했고요. 네. 남북도로도 잼버리가 열리기 전에 개통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세계 잼버리 대회가 어떻게 보면 이 부안의 관광의 역할을 정말 톡톡히 해야 할 것 같은데 부안군에서도 따로 추진하는 여러 가지 또 뭐랄까 프로그램들 준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새만금 잼버리를 계기로 해서 우리 부안을 글로벌 휴양 관광지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모항에다가 바르나 시설을 지금 그 민간 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오셔서 곧 지정을 할 거고요. 또 마르나 시설만 하는 게 아니고 크루즈도 될 수 있는 그런 선착장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이제 격포항을 더 확장해서 우리 부안의 부안을 글로벌 관광 휴양 도시로 이렇게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디지털 부안 문화대전도 작업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그건 디지털 문화대전은 뭐냐면요. 우리가 한국과학중앙연구원하고 제가 군수에 당선되고 나서 보니 2023년에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부안에서 열리는데 그러면 자기 자녀들을 지금 부안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부안으로 보내는데 부안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죠. 포털 들어가 보면 한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안 되겠다. 우리 부안을 알리고 우리 부안이 안전하다는 거, 자녀를 보내도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우리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국과학중앙연구원하고 전자대전을 만들기로 해가지고 작년부터 작년에 협약을 해가지고 올해 내년에 만들어서 2022년부터 네이버에다가 영문으로 또 한글로 이렇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안을 알려줘야 되겠다. 이거 조금이라도 늦으면 안 되겠다. 세계화시키는 작업을 지금부터 쭉 하고 계신 거네요. 이미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안군 하면 이 관광 그리고 휴가 이런 키워드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이 관광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좀 부안군의 어떤 관광 산업도 약간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실제로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인데요. 그런데 또 우리 부안이 코로나 청정 지역 있잖아요. 오히려 주말에는 변산이나 격포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많이 왔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부안이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바다로 부안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렇군요. 다만 이제 그분들이 이 상가 이용률은 좀 떨어졌죠. 그래도 암만 해도 또 그 어떤 마트라든가 이런 이용률은 좀 높았고 굉장한 그 수익을 올렸다고 저도 들었고요. 오히려 청정 부안이 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지 않았나. 저희들이 8월 31일까지 저 해수욕장 모든 안전 시설을 8월 31일까지 하고 끝내거든요. 올해는 9월 말까지 연장했어요. 그렇군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휴가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주말에는 우리가 안전요원을 더 배치해가지고 네. 안전을 지켜냈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에, 뭐 예.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안전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속에서 예, 관광 자원을 활용한 거고요. 예. 그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 부안군이 다시 한번 우리 지역의 관광 자원을 살펴보고 더 발전시키는 그런 기회로도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부안은 이제 세계 스카우트 잼버를 계기로 해서 예. 세계 글로벌 휴양 관광 도시로 이렇게 만들어 나갈 계획이거든요. 2025년에는 예. 아태 잼버를 합니다. 어허. 우리가 아태 잼버리는 지금 줄포에서 할 거의 예정이고요. 줄포 예. 생태공원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잼버리 청소년의 메카가 부안이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안하면 또 노을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네. 노을대교 이야기가 나온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네. 뭐 어떤 분들은 속도가 왜 이렇게 안 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노을대교 이야기가 나온 것이 2000년대 초반이에요. 예. 초반에 부안고창 국회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노을대교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주민 의견이 성숙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됐다고 봐요. 그리고 또 77번 국도가 파주에서부터 부산까지 가는 해안선 도로입니다. 허허. 근데 유일하게 단절된 곳이 부안하고 고창 지역이에요. 어허. 그래서 이 지역도 연계를 해야 된다. 예. 여기에는 국토부에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전라북도에서도 이것 이제 부창대교라고 하지 않고 제가 노을대교라고 했습니다. 노을대교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단순한 통행 목적의 다리가 아니라 이제는 관광용 다리로 만들자. 우리가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같은 경우에 네. 보면은 1년에 한 2천만이 온다잖아요. 랜드마크가 됐죠. 세계적인 랜드마크죠. 뭐. 우리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77번 국도 마지막 연결하는 다리를 이제 단순한 통행 목적이 아닌 관광용 다리로 놔서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관광객도 좀 모셔오자. 그러네요. 가까우니까. 자, 예. 중국 주민들은 노을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유, 그러겠네요. 맞네요. 네. 없어요. 새해가 없잖아요. 예. 네. 우리가 작년에 여름에 중국에서 중국 홍우 씨하고 우리하고 자매 결혼 맺어가지고 학생들이 3박 4일 동안 홈스테이를 하거든요. 예. 그 학생들 15명, 선생님, 학부모에서 30명이 오고 우리도 가고 그럽니다. 그때 제가 격포에 가서 이런 저녁을 사드리고 그걸 보여드리라고 그랬어요. 직원들 보고. 노을을. 근데 그날따라 좋았대요. 그 30명이 생전 처음 보는 거예요. 학생도 처음 보고 선생님도 처음 보고 학부모도 처음 보고. 그 생각을 진짜 못했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노을대교가 지금 헌당에서 바로 드는 거 아니잖아요. 예. 저는 10년 정도 걸리라고 봐요. 그러면 그때 정도 되면 새만금 신공항도 생기고 다음에 신항만도 생기고 네. 또 크루즈도 오고 이렇게 되면 아마 부안은 글로벌 휴양 관광 도시가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각 지자체 간 이 국가 예산 확보하는 싸움이 계속 진행 중이고 아주 치열하게 네. 됐습니다. 부안군도 국가 예산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될 텐데요. 이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국가 예산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맞아요. 내년에 신규 사업을 철저하게 규제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제 동학농민혁명, 백산 성지화 및 세계 시민혁명의 전당 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년에 한번 하다가 그 국가 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거든요. 올해 이제 하면서 올해는 꼭 해야 되겠다 하면서 줄기차게 세종시와 국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그 예를 들어보자면 그 세종시의 그 간부가 다른 시군에서 온 그 공무원한테
아니 부하는 죽창 들고 달라든다. 이거 안 해줄 수가 없다. 적극적이라는 거죠? 예, 예. 그렇죠. 네. 안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했다는 말 듣고 야 역시 발품을 발휘해야 된다. 네. 국가 예산은 발품이다. 제가 이제 국정 보좌관 됐고 도의원 됐고 그러면서 많은 쌓은 인맥을 통해서 또 넓혀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위원을 이렇게 넓혀 나가면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이번에 두 가지를 꼭 했습니다. 국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걸 네. 국회 예결 차원에서 네. 하나는 동학농민혁명 백산 성지화 사업하고 다음에는 저 야영지 직수촌에 있는 야영지를 50억 더 증액시키고 그렇군요. 했습니다.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각종 공모 사업에도 그 성과를 내고 있는데 아까 뭐 말씀 못하신 그 외의 이야기들도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더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군수가 되고 나서 2019년 예. 예산을 6천억 시대로 올렸습니다. 예. 그리고 또 내년도 국가 예산만 5,700억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300억을 증액한 거죠. 증액을 시켰고요. 예. 또 지금까지 전반기만 우리가 260건 공모사업에 160건 공모사업에 2,63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공모사업이라든가 국가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부족한 게 뭐냐면 지방비가 부족해요. 아하, 예. 그래요. 예. 예. 그러잖아요. 예. 국가 예산은 많이 갖고 오는데 매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방 예산이 부족해요.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 고민이 생겼어요. 이제 국가 예산을 많이 가지고 오다 보니까 우리 자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어려움이. 또 사실 올해만 해도 우리 전체 지자체의 보통교부세를 5% 깎았거든요. 우리 부안군은 89억입니다. 예. 또 이렇게 경기가 안 좋다가 보니까 우리 지방세가 한 것이에요. 올해만 우리가 세수가 100억 정도가 예. 부족해요. 아이고. 예. 그리고 또 내년에도 보통교부세를 좀 국가에서는 덜 준다고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로 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차부담이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부담이 부족할 정도로 국가 예산을 많이 따왔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게 그 지역 푸드 플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농촌의 그 경쟁력을 한 단계 좀 성장시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많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푸드 플랜은 우리가 부안형 푸드 플랜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예. 지금 거기에 계획을 세우고 있고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예. 그 푸드 플랜은 쉽게 설명하면 우리 농민, 어민은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유통과 소비는 착한 유통, 착한 소비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은 이를 통해서 우리 이익이 드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원래는 서울하고 그 대면으로 서울에 가서 우리가 우호 협력 협약식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코로나 때 2번 연기하고 세 번째는 이제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우호 협력 협약식을 교류 협약식을 해야만이 우리 부안군의 농산물을 팔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또 부안군의 농산물을 그냥 갖다 막 파는 게 아니고 또 푸드 플랜을 되어 있어야 팔 수가 있습니다. 왜? 안전한 식재료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한 식재료를 만드는 과정도 푸드 플랜이고 또 농민이나 어민들이 제값을 팔 수 있는 것도 푸드 플랜이고 또 유통, 다음에 소비를 착한 유통과 소비를 만드는 것도 푸드 플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안형 푸드 플랜으로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부안하면 그 오디, 뭐 뽕잎 이런 그 산업에도 굉장히 좀 많이 치중을 했었고 많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또 밀 산업에도 육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오디 산업에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그건 이 미세먼지하고 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설하우스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좀 그 확장세가 좀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도 우리는 오디 산업을 전 군수님들이 해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 우리 부안이 참 요즘 들어서 정부 정책하고 맞아떨어지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게 아까도 말씀해드렸다시피 지금 수산업, 네. 다음에 해상풍력, 또 밀산업이에요. 어허. 대통령께서 농업인의 날에 예. 2030년까지 자금률을 10% 높이겠다고 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우리 부안이 한 450헥타, 한 2,500톤 정도 지금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적지 않은 양이에요. 그리고 또 부안은 이 생산된 양을 다 팝니다. 그게 중요하죠. 아이쿠브에서 가져가요. 거기에서 우리밀, 뭐 라면이라든가 우리밀 빵이라든가 이를 다 만들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늘려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민선 7기 부안 군정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은데요. 군수님께서는 내년에 새해에 역점을 두고 있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또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부안이 매년 한 1,000명 이상의 인구가 줍니다. 네. 그래서 한국고용정보원에 의하면 30년 후면 소멸 위험 지역이다. 그 맞는 얘기예요. 한 해 1,500명씩 줄면 10년이면 15,000명이고 30년이면 45,000명입니다. 우리 현재 부안군 인구가 53,000이거든요. 없어져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부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성장 동력 산업을 뭔가 발굴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공약 사업으로 경제발전 특위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신성장 동력 산업 하나 발굴해야 되겠다 했고요. 거기에서 나온 게 바로 수소산업입니다. 그리고 수소연료전지 드론을 만들었고 또 수소연료전지 드론을 만들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 더 확장, 이제 상용화하면서 공장도 세우고 또 일자리도 만들어 나갈 계획이고요. 네. 두 번째는 부안형 푸드 플랜을 만들어서 부안 주민들이 정말로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안전한 식품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고, 세 번째는 또 잼버리 이후 우리 부안을 글로벌 휴양 관광 도시로 만들어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는데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도 열심히 해서 부안이 새로운 부안, 정말로 완전히 새로운 부안, 그런 부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군수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부안군의 미래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뭐 전국을 넘어서 세계 속의 부안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